자, 숙제에서 나온 피드백 790번부터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푸신 분들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갑니다.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죠. 허근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안 되면 낼 리가 없어요. 못 푸니까. 될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조리집법 바로 갑니다. 1, 마이너스 1. 참고로 1차 폐계수가 0이죠. 상수가 2입니다. 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이요. 내려갑시다.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더하면 야호! 됐죠? 그럼 이렇게 되네.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0인 거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실수인 근은 보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뒤에는 2차식을 0 만드는 값. 다시 말해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를 0 만드는 값. 됐죠? 이거 실근이니 허근이니? 어떻게 알아? 판별식. 판별식 보면 되잖아 바로. b제곱 빼기 4ac. 음수네요. 끝. 됐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입니다. 이 친구의 두 근이 문제에서 말한 알파와 베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근과 기수의 관계.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알파 베타 곱한 값은요. 2. 두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됐죠? 왜? 됐죠?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알아요. 너한테 구하라고 한 건 알파 제곱분의 1하고 베타 제곱분의 1을 더한 값이죠. 자, 통분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분모는 알파, 베타 곱한 거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분자는요. 아유, 이제 지겹죠, 이런 거. 그래서 금총고 친구들 수행평가 하실 때 귀찮을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음. 해서 대입하면 이제 답이 보이겠습니다. 분모 2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4 빼기 4. 이 뭐야? 0이네요. 끝. 답이죠. 1번. 자,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있는 793, 794번 요 두 개 문제 풀러갑니다. 자, 794번 문제 질문하신 분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질문하신 분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몇 차 방정식? 3차.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무조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아직도 먹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될 거야 인수분해. 누구 되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0이 된다는 건 요 a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에서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무조건 0 나올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냥 바로 가요. 조리제법.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올 겁니다. 내려오면 1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시면 됐죠? 그래서 다시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가 0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 1차식 누구 내면 0 나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여기 2차식 0 나오는 값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누군지 몰라.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 됐음? 다시 이 알파 베타는 누구 거예요? 요 2차식 0 만드는 두 근이야. 근데 봐야 돼. 문제에서는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하고 알파하고 베타 이 세 개가 모두 다른 값이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 맞아요? 2차 방정식이 다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뭘 보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같으면 중근이죠?
왜요? 그쵸? 됐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다음 2차 방정식을 0 만드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둘이 서로 달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만약에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중요한 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아야 됩니다. 됐음? 됐어요? 자, 다시 봐봐.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음? 근이 뭔데? 대입하면 등식 만족시키는 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볼 거고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1 빼기 4 플러스 a가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판별식 보러 갑니다.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커야 됨. a는 어떤 애야? 4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죠? 됐죠? 두 번째, 이거 등호 성립하면 안 돼. 0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는 어떤 애야? 3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됐음? 그럼 a는 4보다 작은데 3이 아닌 값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지? 몇 번입니까? 2번. 자, 요 표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등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4보다 작은 값들이 다 a인데 그 중에 누구는 빼야 되냐면 3은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3보다 작은 애 아니면 3하고 4 사이 값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별해서 답을 얘기한 겁니다. 따라오죠? 됐을까요? 자, 해서 여기 793번이었고요. 자, 밑에 보시면 794번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신 분. 네. 또 해결하신 분. 해결했어요. 또 해결하신 분. 됐어요? 이 정도? 해결했어요? 와이파이? 네, 됐죠? 자, 이거 왜 얘기했냐면 사실 이거 문제 푸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와.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하면서 다루게 될 건데 사실 방학 때 한번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났으면 막판에 좀 어버버 했겠죠? 뭐 했겠죠? 그래서 일단 나온 김에 2차 부등식 얘기도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으시면 예전에 했던 그거 하면서 기억을 잘 살려주시면 좋겠고 뭔 말이지 싶은 친구들은 뒤에 2차 부등식을 풀 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79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허근. 됐죠? 허근을 갖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식을 쓱 본다면 생각해 볼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될 겁니다.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야. 안 될 리가 없어. 믿으셔야 돼요. 그럼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1? 1 넣으면 저기 마이너스 3k 있고 플러스 2k 있고 k가 또 있으니까 k가 없어지겠네? 맞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넣으면 이거 진짜 0 나올 거야. 조리제법 바로 할게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봅니다. 무조건 인수분해 조리제법 될 거야. 자, 1, k 빼기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k. 진짜 이거 1 넣으면 0 나온다니까? 믿어봐. 내려오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면 됐죠? 나오네요. 진짜. 그럼 씁니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kx 빼기 2k는 0.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문제입니다.
인수분 했네. 고병태로 바꿨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 근데 이건 실수인근이잖아.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2차식 다시 보면 x제곱 더하기 kx 빼기 2k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겠다.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이 허근 갖는데요. 뭘 봐야 돼? 네, 판별식 보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작답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판별식 바로 가요.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K에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막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때 나오는 값들을 내가 편의상 Y라고 할게. 1 넣으면 나오는 Y값, 2 넣으면 나오는 Y값.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지. 다시 보면 Y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인지 찾으면 되는 거야. 됐음?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변수가 X가 아니라 K인 거잖아. 자, 최고차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양수, 아래로 볼록. 1이잖아, 1. 됐죠? K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네, 0하고 마이너스 8 넣으면 0 나오죠? 그럼 좌표 평면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여기가 Y축, 여기가 K축. 그래서 K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뭐 9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고 해서 점 찍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 Y값이 0보다 작을 때. Y값이 이 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을 때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 이 점들의 Y좌표가 다 0보다 작은 거지. K에 누구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값 나오네요. 됐음? 그래서 K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K에는 누가 오냐면 정수가 온대요. 정수 K가 올 건데 K에 올 수 있는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애 누구?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을 말해줍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석은 마찬가지 2차 함수로 넘겨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같이 다니니까 잘 고민해봐. 별거 아니야. 다 똑같은 내용 반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자, 3차 방정식 근이 모두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이거?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하면서 인수분해 할 때가 있고 인수분해 시도도 안 할 때가 있거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야. 뭔가 정성스럽게 막 썼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될 거야. 근데 성의 없이 쓰는 거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애들. 그냥 a, b, c 문자로 막 늘어놓은 애들.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쓴 애들.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막 2k 쓰고 막 k제곱 빼기 1 쓰고 막 썼잖아. 뭔가 정성스럽게 뭔가 세팅을 막 해줬잖아. 인수분해 되도록 세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합니다만 풀 수 있게 항상 문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뭔가 정성이 들어갔죠. 자, x에다 누구 내면 0 나올까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갑니다.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죠.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옵니다. 자, 내려오면 1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합니다. 곱하고요. 와, 0 나오네 진짜. 됐죠? 믿음을 갖고 가시면 돼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한식으로 일단 다시 정리해서 써봅니다.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k-1x 더하기 k제곱 빼기 2k는 0. 됐죠? 자, 3차 방정식이 있음. 우리가 근 하나 말할 수 있죠. 여기 있네요.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이면 0 나와. 맞잖아. 실수인 근 하나 찾았음. 근데 모두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럼 그 말은 뒤에 있는 2차식 x제곱 2k-1x k제곱 마이너스 2k를 0 만드는 근도 역시 마찬가지. 뭐였으면 좋겠다? 실수인 근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뭘 봐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이번엔. 맞아? 괜찮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판별식 바로 가요. 2k-1의 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서로 다른 실수이거나 중복되는 실수면 되잖아. 등호 붙을 때 안 붙을 때 잘 보세요. 그래서 크거나 같아요? 네,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됐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전개해서 씁니다. 그냥 차분하게 전개할게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하고요. 자, 여기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k제곱 빼기 8k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8k네요.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 k는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음. 끝!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3번입니다) 117페이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거 받아 적는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해. 어차피 영상으로 찍으니까 잘 들으시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쓰는지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는지 이런 거 잘 봐주시고 이게 납득이 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정우야? 네. 자, 갑니다. 803번입니다. 80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임. 다시 한 근이 1 플러스 i임. 이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말해주세요. 이거 해결하신 분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지난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유형은 빼라고 했지만 기본 문제는 풀어봤죠? 적어놨습니다.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다시 교육 과정에서 현재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많은 문제를 풀 때 얘를 알고 있는 게 유용해요. 그래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이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첫 번째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해서 더한 값 a분의 c. 세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 수업 때 이거 진짜 다 쓴 다음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수업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따봉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순으로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 주시고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써주시기 바랄게요. 자, 803번 문제를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여기 체크해야 되는구나. A, B가 뭐라고? 실수.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네. 그럼 하나가 1 플러스 i면 다른 근 누구겠니? 아, 그럼요. 1 마이너스 i겠죠. 켤레근 성질을 가지니까요. 왜? 3차니까 인수분해에서 1차와 2차 곱으로 말할 수 있거든. 2차 방정식 켤레근 가지니까 당연히 3차도 같겠지. 그러면 하나가 1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해볼 거야. 근데 3차니까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잖아.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누굴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또 다른 근. 몰라? t라고 할게요. t. 됐죠? 그리고 나서 관찰해 봅니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t가 있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되네. 자, 쓱 보면서 얘기했죠. 근각계수의 관계 첫 번째. 세 근의 합입니다. t 플러스 2는 a 더하기 1과 같은 거야. 됐죠? 두 번째.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손으로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둘이 곱하면 몇이죠? 2. 둘이 곱하면 몇이죠? t 플러스 ti. 둘이 곱하면 몇이죠? t 마이너스 ti. 이거 다 더하란 얘기죠? 자, 다시요. 둘이 곱하면 2. t 플러스 ti. t 빼기 ti. 됐죠? 둘씩 곱하고 곱해서 더한 값은 a분의 c. 3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근의 곱입니다. 이거 세 개 다 곱할 거니까 천천히 요 두 개 먼저 곱할게. 몇이죠? 2에다가 t를 곱하죠. 2t. 얘는요. 근각계수의 관계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답 나오겠네. 뭐 하면 돼? a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연립방정식이죠. 오늘 또 할 겁니다. 넣어버립시다. 대입해버리면 t 플러스 2는 2t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서 정리할게. t는 몇이었다? 1이었다. 뭐야? 또 다른 건 1이었네. 됐음? 그럼 결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둘이 곱한 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답 어딨어? 3번이네요. 끝. 됐죠?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겠죠. 왜? 근각계수의 관계가 사라졌다며. 그럼 이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말로만 해드림. 실제로 푸는 건 뒤에 있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건 말로만 해드림. 선생님, 한 근이 1 플러스 i인데 교육과정에서 근각계수의 관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노가다해야 돼. 근이래매. 맞아? 근이 무슨 뜻? 대입하면 등호 성립시키는 값. 그럼 뭐 해줘? x에다 1 플러스 i를 다 대입해버립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세제곱 있고 제곱 있고 대입하고 그러면 아주 난리 법석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때 우리가 얘를 분류해줘야 돼. 왜? i가 있으니까 i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류해서 는 0을 만드시면 돼요. 됐음?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는 뒤에 있는 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 또 드려볼게요. 자, 해서 803번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주 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805번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들었어요? 얘기한 거? 그래서 그냥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 그거 뒤에서 보여드릴게. 자, 갈게요. 자, 805번입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잤는데요? 잤잖아요. 눈이 지금 살짝 잤는데. 자, 805번입니다. 자, 805번 문제 보시면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F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겁니다. 성의 없이 쓴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거 성의 없이 그냥 막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인수분해 안 될 거야. 그래서 푸는 법이 또 다를 거야. 자, 봅시다. 805번 봤더니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그럼 다른 근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근 누구? 1 마이너스 2i겠다. 0 만드는 값. 그치? 근데 3차잖아. 그럼 또 다른 근이 있겠지. 누굴까? 마이너스 3이네. 맞아요? 나조건을 봐봐. x 더하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대.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온대. 됐어? 그럼 얘 0 만드는 한 근 또 안 거잖아. 마3인 거. 받아들일까요? 너무 빨랐어요? 받아들일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 세 개 다 더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임. 두 번째, 둘씩 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자, 둘이 곱하면 몇이죠? 5. 자, 그 다음 봐봐. 이렇게 할게. 둘이 곱한 거를 더할 거야. 그럼 봐봐. 어차피 2i랑 마3 곱하면 마이너스 6i. 여기 빼기 2i랑 마3 곱하면 플러스 6i.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겠지. 그럼 나는 이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한 것만 보면 돼. 마3. 됐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됐음? 이게 근각의 세관계 누구야? b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이죠. 자, 둘이 곱하면 몇이었어요? 5였죠? 거기에 마3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5. 근각의 세관계 마이너스 c죠. 해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15니까요. fx식은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f에다 1 대입한 값은요. 16이네요.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를 계속 씁니다. 어렵게 변형해서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세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세근의 곱 정도는 알고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뒤로 갑니다. 807번 문제. 지영짱. 807번입니다. x세제곱은 1이 되도록 하는 한헉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근을 구하기 위해서 x세제곱 빼기 1, 효진이 그새 뻗었네요. 네. 자, 는 0 해서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요. 됐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겁니다. x에다 1 넣으면 0 나와. 근데 1은 허수인 근이 아니죠. 그럼 누구야? 여기는 2차식을 0만은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할 거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그 한 근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오메가일 겁니다. 자, 지용짱. 자, 알고 있는 성질을 말해주세요. 첫 번째 성질. 첫 번째 성질부터 말해주세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자, 두 번째 말해주세요. 됐죠? 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보면서 말하는 거죠. 요거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근이니까요. 자, 지영짱. 세 번째 성질 말해주세요. 근계는 4, 5번입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뭐 한 거게? 나눈 거죠. 그쵸? 그럼 네 번째 성질 말해볼게요. 더하기부터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이죠. 근각의 세관계. 근각의 세관계 혹시 몰랐나요? 알고 있나요? 그럼 곱한 건 몇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틀렸죠? 맞았죠? 디귿은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디귿 맞아요? 틀려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어떻게 보냐면 봐봐. 오메가 세제곱 1이지.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발을 곱해도 1이지. 그럼 다시 말하면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하고 오메가 발을 곱한 게 둘 다 1로 같은 거야. 양변에 오메가 하나씩 나눌게요. 됐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5가지 뽑아내면 나머지 다 말할 수 있어. 됐음? 그래서 여기 1번과 5번을 결합시켜서 디귿이 맞은 건지 틀린 건지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12번, 11번, 12번. 자, 811번입니다. 내가 여기 성질 뽑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1번이 안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거 분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니까 통분해서 차분히 착실히 계산하면 돼. 근데 천천히 하면 되는데 뭔가 급해. 막 바꾸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또 안 될 수도 있어. 차분하게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그게 가장 빠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쓱 넘겨서 얘기합니다. x세제곱 플러스 1을 0 만드는 한 허근이구나. 인수분해 한번 거쳐서 여기까진 써봐야지.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몇이다? 0. 아까 거랑 달라요. 왜?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거 보고 얘기한 거야. 얘 0 만드는 값이니까 얘기한 거야. 됐죠? 나머지 것들 쭉 쓸 수 있을 거야. 안 쓸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준 값을 보겠습니다. 요거 계산할 거죠. 자, 요거 계산할 겁니다. 요거. 계산하려고 봤더니 서로 빼네. 분모가 다르네. 그럼 뭐 해줘? 통분해. 1 플러스 오메가 하고 1 빼기 오메가 제곱분해.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곱하고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되잖아. 오메가하고 1 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하고 1 플러스 오메가.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차분하게 전개해줘. 자, 분자부터 해볼까요? 전개하면 오메가 빼기 오메가 세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세제곱. 그냥 쓰세요. 분모는요. 자, 전개합시다. 1 전개하면 플러스 오메가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세제곱. 쓰면 되지 뭐. 됐죠?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아는 정보를 좀 볼까? 오메가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1이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분모부터 써볼게요. 2 플러스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왜? 마이너스 1인데 빼기 붙었으니까 플러스 1 됐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인데 빼기 붙었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뭐야 이거? 2 플러스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뭐야? 1이네요. 끝.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답을 말해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영짱 812번입니다. 자, 812번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 복소수에서 했던 이야기 갑니다. V자 그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1, 2, 3. 됐죠? 1, 2, 3 보이면 냄새 쓱 맡고서 이거 세제곱하면 뭐가 있는데 라고 일단 알고서 들어가시는 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 2, 3 표현은 계속 복소수 때도 얘기해드렸음. 자, 어떻게 할 거냐 정리합니다.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2x로 만들고요. 1을 넘겨버립니다. 그럼 빼기 1은 남은 건 루트 3i겠죠? 괜찮지? 양변 제곱합니다.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인 거죠. 양변에 4를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겠다. 됐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이구나 하고 끝내지 않아요. 왜? 냄새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합니다. 됐죠? 이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아니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왜 곱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네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 혹시 요거 표현된 거 있지 않았어? 앞에 얘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새로운 게 아니라 네가 봤던 구조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 1, 2, 3 보였어? 세제곱이 뭐가 나올 거야. 난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x 더하기를 곱하는 순간 여기 뭐가 돼?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넘어가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됐음?
그러니까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야. 어차피 범위와 진도는 한정돼 있잖아. 아시겠죠? 냄새 나요? 네. 민서짱 좀 받아. 됐어. 네. 안 불렀잖아. 안 불렀잖아.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구나. x 세제곱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됐죠? 그럼 네가 아는 건 이거야. 첫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일 거야. 따라와요? 괜찮아? 됐어요? 괜찮아요? 자, 됐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딱 두 가지만 갖고서 얘기할게요. 왜? 이거면 풀리니까. x 10제곱이 있네요. x 10제곱은요. 10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거를 3번 하면 9번 곱한 거지? 여기에 한 번 더 곱하면 됨. 참고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거 세제곱에 x 곱한 거네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x요. 자, x의 5제곱은요. x 세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x가 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을 우리는 다시 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 됐죠? 몇입니까? 얘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몇입니까? 2가 되네요. 됐죠?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얘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 표현해야 돼. 연아야, 얘 이름 뭐니? 너의 이름은? 보기차지. 그 보기차로 나온 방정식이면 보기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보기차식인 게 중요하지. 왜?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푸니? 제곱을 치환하든가 아니면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들어서 합차공식 이용한다고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 보면서 누구 넣으면 0 나오지 하는 순간 시간 다 쏟아먹고 그냥 틀리는 거야.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다고. 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돼. 문제 보면서 구조 보시면서 계속 되새기셔야 돼. 그래 안 까먹어. 그럼 계속 갑니다. 뭐가요? 지금 뭘 꼬라봐요 라는 뜻인가요? 가던 길 가세요. 네. 네. 가던 길 가세요. 네. 조용히 삽시다. 자, 그럼 4차 방정식입니다. 보기차식이네. 한근이 1 빼기 i야. 이번엔 뒤에 또 뭐라고 했냐? 한근이 1 빼기 i라고도 했어. 그럼 4차니까 얘는 1차고 3차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2차하고 2차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지 않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근을 관찰했을 때 1차하고 3차로 표현할 수 있네? 1차하고 3차로 표현할 수 있네? 한근이 1 빼기 i야? 개수가 실수래. 야, 지금 왜 그걸 다 하고 있어? 개수가 실수래. 하나가 1 빼기 i면 다른 건 누구? 1 플러스 i겠네. 왜? 4차니까 1차, 3차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잖아. 켤레근. 선생님 2차랑 2차로 보면요. 켤레근. 맞아? 쓸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임? 그럼 아까 3차일 때는 한근이 이거야? 그럼 다른 근은 1 플러스 i. 그럼 3차니까 근이 3개겠지? 나머지 하나 모르네? t? 라고 놓은 다음 뭐해? 근각의 세관계 돌려버리면 답이 나와. 근데 얘는 4차잖아. 하나가 1 빼기 i야. 다른 거는 그래 1 플러스 i라고 합시다. 그럼 또 다른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4차에서 근각의 세관계 언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4차 방정식에 근각의 세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그거 언급 안 한단 말이지. 참고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어요?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 있어? 5차는 없어. 5차부터는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할까? 못한다고. 그래서 뭐 하냐? 아까 했던 얘기죠. 근이라며 대입하자고 x에다가. 그럼 0 나오겠지 뭘.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이겁니다. 1-i의 제곱이 필요해. 맞아? 그럼 1-i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2i. 바로가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없어져. 둘이 곱해서 2배만 남음. 됐죠? 하나 더. 1-i의 4제곱은 그럼 마이너스 2i를 제곱하면 이게 4제곱일 거 아니야. 맞아? 이 몇인데? 마이너스 4. 됐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결론.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 빼기 2ai 플러스 b는 0이겠네요. 맞아? 관찰해보세요. i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계산하면 0 나온대. 그럼 우리 뭐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되지. 정리합니다. b-4 빼기 2ai가 0이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뜻?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0이 나오는 거 아님? 맞아요? 그럼 b가 몇이다? 4. a는 몇이었다? 0이었다. 그래서 a 값, b 값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 b 더한 값 말해주세요. 4입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818번 질문하신 분 누굴까? 맞아요. 한근이 i예요. 대입합시다. 그래서 뭐 해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0 나오려면 실수 부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 오면 되겠지?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a, b 값을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괜찮을까요? 네.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821번 문제 있습니다.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차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켜지면 바로 수업 고. 3초. 1, 2.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 뭐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늦게 읽을 수도 있죠. 너무 꼽준다. 자, 821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몇 차 방정식? 얘 이름이 뭐고?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고 너무 대놓고 핸드폰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앞에 있는데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나 찍는 줄 알았잖아. 셀카 찍어줘요 한번? 네. 좋아요. 그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에? 아, 포카요? 그러니까 미남 예찬 같은. 힘내요. 네, 갑니다. 821번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4차 방정식인데 내 근을 막 뭐라고 했잖아. 무슨 식인 거? 보기차식인 거 보여야 돼. 그럼 보기차식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다.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 t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9는 0. 됐죠? 보자마자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죠? 네, 똥입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차 공식, 다시 말하면 얘를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꼴로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최고차 4차랑 상수는 고정하세요. 고정해 놓으시고 가운데를 적당히 바꿔서 완전 제곱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럼 가운데 누가 오면 완전 제곱 될까요? 6. 그럼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 잠깐만, 원래 5였잖아. 뒤에다가 x제곱 한번 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죠? 빼기 완전 제곱입니다. 됐음?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뀌었음. 다시 쓸게.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빼기 x제곱은 0.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내림차순 씁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내림차순으로 썼습니다. 됐죠? 해서 4차식을 2차식 두 곱의 형태로 쓸 수 있음.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근이 4개가 나올 건데 하나가 알파고 하나는 알파바. 또 다른 하나는 베타, 베타바. 이렇게 쓴대. 자, 보세요. 여기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을 0 만드는 값 고민해 봅시다.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다시요. 우측에 있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을 0 만드는 한 근을 내가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누구? 알파, 바가 되겠죠. 왜? 혈렉은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라며.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을 0 만드는 한 근을 내가 베타라고 하면 다른 근은 누가 돼요? 베타 바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랑 알파바를 곱한 값이래. 그럼 뭐야? 이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이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곱은요? 3. 베타 베타바 두 근 곱하는 거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곱은요? 그럼 3 더하기 3은요? 6. 답입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문제 8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그럼요. 아유, 포토타임 좋죠. 네. 아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8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4개 곱하고 있네. 자, 4개를 곱하고 있어요. 다 전개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4개니까 둘 짝지어서 전개합시다. 적당히 적절히 잘 짝지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볼게. 누구랑 누구 짝지어야지 적당한 걸까? 1, 3, 2, 4. 기준은 뭐야? 상수 봅니다. 상수. 여기 상수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야. 상수 둘씩 더해서 같은 값 나오거나 둘씩 곱해서 같은 값 나온 애들끼리 짝지으시는 게 적당히의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짝지어서 전개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빼기 3은 0. 됐죠? 3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알려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공통된 부분이 반복되는 게 보이면 치환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를 지금부터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씁니다. 그럼 바로 전개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그러면 다시 돌려놓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3하고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으로 띵 정리합시다. 됐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문제에서 이거 말해달래. 실근의 합이랑 허근의 곱을 말해달래. 그럼 앞에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x값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이유는요. 판별식 0보다 크니까. b제곱 빼기 4ac. 됐죠? 그럼 얘는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네요. 허수네요. 그럼 실근의 합, 요거 2차식 0 만드는 두 근의 합을 말하면 되겠네. 근각에서의 관계 몇이에요? 마이너스 1. 허근의 곱, 요 2차식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보면 되겠네. 근각에서의 관계 몇입니까? 곱이죠?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좀 헷갈려 나가나 계속? 자, 2차 근각에서의 관계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에서 2차입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원리는 뭐 예전 영상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먼저 정리해드려서 이렇게 야우 비슷하다 그쵸? 네.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이라고 있죠? 일단은 어떻게 잘랐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높이가 A인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직육면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관찰해 보는 상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요 길이요. 요 길이 보시죠. 요 길이, 요 길이. 뭐가 돼요? 20에서 A 2개 빼면 되죠? 그 다음 요 길입니다.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30에서 A 2개 빼면 되죠. 그럼 높이는요? A로 바뀌네요. 이렇게. 그래서 부피를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부피는요? A랑 20-2A랑 30-2A를 곱한 값. 이게 부피가 될 겁니다. 얘가 1000. 이런 상황인 거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식 쓰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숫자가 좀 크니까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한 번에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공통인수로 2가 있죠. 그럼 양변에 2를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10-A로 바뀔 거예요. 2를 나눴으니까요. 그러면 오른쪽 우변은요 500이 되겠죠. 2를 나눴으니까요. 마찬가지 여기에도 공통인수 2가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10-A 15 빼기 A로 바뀔 겁니다. 또 우변은 2로 나눴죠? 2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좀 작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할게요. 요거 먼저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5A 플러스 150이죠. 자, A까지 전개해 주면요. A 세제곱 빼기 25A 제곱 더하기 150A 그리고 250 넘어와 마이너스 250은 0꼴이 될 겁니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됐죠? 인수분해 무조건 될 거야. 누구 명 나오게? 오. 일단 1은 앞만 봐도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1은 택도 없고 2는 애매하죠. 마이너스 2 애매합니다. 그래서 택한 건 5입니다. 1 마이너스 25 150 마이너스 250. 자, 5를 넣어보겠습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5 더하면 마이너스 20 곱하면 마이너스 100 더하면 50 곱하면 250. 그래서 0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 A-5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50은 0이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됐죠? 뭐 안 되죠. 그 다음 0만 되는 값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A는 누굽니까? 5네요. 그래서 A는 5가 되겠다. 끝났죠? 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자 소거하시면 돼요. 문자를 없애주시면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죠.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목표는 문자 없애면 돼. 문자 수 줄이면 돼. 자, 777입니다. 잭팟 터졌죠. 갑니다. 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갑니다. x 빼기 3은 y, x 빼기 2y는 5. 연립방정식 풀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여기 x에 1 넣으면 y는 몇이고 2 넣으면 몇이고 3 넣으면 몇이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무수히 많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도 무수히 많겠죠. X에 1 넣으면 Y에 누구 넣으면 되나?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맞아요? 5를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XY 순서상들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첫 번째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Y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식도 만족하는 XY 값이 누군지 동시에 만족하는 값, 공통된 값, 공통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구해줘라는 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문자 소거하시면 돼요. 아, 면치기를 한다고요? 네. 자, 문자 소거하시면 됩니다. 둘이 뭐 하면 되냐? 빼면 되죠. 둘이 바로 빼버리면 x 없어지죠? 마3 플러스 2y는 5 빼기 y 빼기 5가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 뺀 거니까. 그럼 y가 넘어가면 이렇게, 마3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y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 넣으세요. y가 마이너스 1에 넣어버려. 그럼 x 빼기 3이 마이너스 2죠? x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결론 x는 1, y는 마이너스 2. 얘가 위에 있는 등식도 만족하고 밑에 있는 등식도 만족하는 공통된 값이었습니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야. 됐죠? 이게 첫 번째 표현. 받아들일까요? 자, 두 번째 표현으로 갑니다. 이제는 얘를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 상태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식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줄게. 항들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줄게. 그래서 얘를 다시 씁니다. 첫 번째 식 y는 x 빼기 3. 됐죠? 그냥 좌우변 바꿔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식 요 둘의 위치를 바꿀게. 그리고 양변에 2를 나눌게. 그럼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맞나요? 자,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연립하세요. 무슨 뜻일까?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받아들여? 해서 실제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3인 직선을 그릴 거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직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가 서로 다르네? 그럼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볼게. 그럼 뭐 하면 돼?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죠. 됐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보실 때 단순하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둘 다 만족하는 xy 값, 문자값들을 구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주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 했던 이야기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기도 합니다. 자, 밑으로 넘어갑니다. 눈 간지러. 뒤로 넘어갈게요. 에? 자, 목표는 딱 하나예요. 대입을 하시든 서로 더하고 빼시든 문자를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대입을 하셨어? 그럼 대입법이라는 걸 쓴 거야. 이렇게 더하고 빼서 없앴어? 가간법이라는 걸 쓴 거야.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돼. 정확하게는 이거야. 대입법, 등치법, 가간법. 지금 내가 보여드린 거 더하고 빼면서 서로 문자 없앤 게 가간법이라는 거야. 문자를 없애면 돼. 같다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많이 써요. y는 얘고 y는 얘지. 둘이 같다고 하자. 이게 동치법이야. 동치, 등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됐음? 하나 더. 선생님 요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 y 대신 여기다 뿅 대입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대입법이야. 뭐가 됐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야.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됐음?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거 쓰세요. 됐을까요? 자, 그럼 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781번 문제가 보임.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 뭐 하면 돼? 적당하게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문제 대놓고 썼잖아. y는 얘랑 같은 거지. 그럼 y 대신에 얘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대입합시다. 그럼 뭐야? y라는 문자가 없어지잖아. 그럼 대입하는 순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겠죠? 됐음? 결론. 문자가 없어졌네. 그럼 된 거야. 전개할게.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넘어가죠? 마이너스 4는 0. 그럼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이겠네요. 그럼 x 플러스 2랑 x 빼기 1은 0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누구?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 그럼 x가 1이면 그때 y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x가 1이면 y 몇인 거니? 2인 거야.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몇인 겁니까? 마이너스 1인 거네. 뭐야 지금? 두 쌍 나왔지. 맞아? 순서쌍이 두 쌍 나왔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하면 다시 얘를 함수에서의 위치관계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식. 몇 차 함수? 1차 함수. 우리 좌표평면의 그림이 어떻게 보여져? 직선으로 보이죠? 자, 두 번째 요거 볼게요. 기억나요? 누굽니까? 정확하게는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얘 누굽니까? 그러니까 2차 곡선인데 네가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 누구니? 했을 때 사람이요가 아니라 네, 좀 구체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 누굽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죠. 원의 방정식이네요. 다 까먹었지?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됐죠? 네. 자, 진짜 봤어? 그냥 프라시 껐다 켰다 한 건데요. 네. 자, 보세요. 요겁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야. 두 달 전에. 1학년 2학기 거요. 1, 2월 달에 신나게 했던 게 이거잖아. 기울기 막 하고 직선 막 하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막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거 하고 막. 1학년 2학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 반지름이 루트 5예요. 그건 나중에. 지금 말 못해요. 네. 원스타 수학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네,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됐죠? y절편이 1이니까.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이 보일 거야. 얘하고 얘 두 개. 맞아?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xy 값이 몇 쌍이 나오냐면 두 쌍이 나오는 거야. 교점이 두 개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를 편하게 방정식 입장으로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대입하는 순간 2차죠? 그럼 근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몇 쌍 나와? 2쌍 나옴. 이렇게 얘기하면 됨. 됐음? 그래서 다시 연립하는 그 방정식의 근이 지금처럼 2쌍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 1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했을 때. 별거 없어요. 문자 소거하기 위해서 뭐해? 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시고 그때 나오는 x값이 두 개 보일 겁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두 쌍을 다 말해 주셔야만 올바른 답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교점이 두 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안해요.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782번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봤더니요. y가 누군지 나와 있죠. 됐죠? 그 다음 x, y 곱한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연립할 거야. 우리의 목표는 뭐다? 결론. 문자를 소거한다. 그럼 y가 누군지 x라는 문자로 표현됐으니까 대입해 버릴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x하고
x 플러스 2를 곱한 값이 3이 나온다라는 말인 거죠.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겠네요. 인수분해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x는 누구 나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x가 마3이라면 그때 y값 누굴까?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x가 마3이면 y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x가 1이라면 y는 몇인 거예요? 3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네를 밑에 있는 식에 넣어도 성립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보입니다. 그럼 두 쌍 다 말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했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음. 자, 784번 114페이지로 갑니다. 요 페이지네요. 미안해요. 네. 미안. 자, 784번입니다. 자, 얘는요. 잘 봐주세요. 이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과정이야. 자, 방금 했던 1차하고 2차 연립은 별거 없었어. 1차 그냥 대입해버린 다음에 문자 소구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2차와 2차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게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었거든. 근데 지금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안 다루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보셔도 됩니다. 봐봐. 첫 번째 식. 몇 차식? 2차식 동의하세요? 맞아요? 두 번째 식. 몇 차식? 동의하세요? 사실 질문이 틀렸지. 우리가 몇 차인지 말하려면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를 먼저 말했어야 되잖아. 그치? 다시 질문해 볼게. 얘 볼게요. x에 대한 몇 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x, y에 대해서 몇 차식? 2차식이죠. 맞아? x도 최고차 2차, y도 최고차 2차. x, y를 다 문자, 변수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많이 곱한 거듭한 횟수는 2번밖에 없거든. 2차입니다. 얘는요. x에 대한 몇 차식? y에 대해서 몇 차식? x, y에 대해서 몇 차식? 2차식. x, y가 모두 변수라고 보면 여기는 변수 2번 곱했지? 여기도 변수 2개 곱했지? 여기도 2개 곱했지? 최고차는 2차야. 제곱이야. 됐음? 어떤 문자로 보든 둘 다 2차입니다.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 둘 다 2차와 2차를 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야. 독특한 친구 보이죠? 둘이 곱해서 뭐가 됐음? 0이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무조건 얘가 보입니다.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봤을 때 무조건 0이 나오는 꼴만 볼 거야. 이게 아닌 건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 문제야. 됐음? 옛날엔 썼거든. 근데 지금은 안 써. 그럼 여러분들은 1차식과 1차식을 곱한 게 0인 꼴만 볼 겁니다. 그럼 왜 얘만 보냐? 얘가 쉽거든. 자, 첫 번째. 둘이 곱해서 0. 됐죠? 자, 첫 번째. 둘이 곱해서 0 나왔대. 다시 둘이 곱해서 0 나왔대. 그 말은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라는 말 아니니? 그럼 앞에가 0이라면 x 빼기 y가 0이라는 말일 거고 뒤에가 0이라면 x 플러스 y가 0이라는 말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라면 우리는 x랑 y가 같은 건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 뭐 할까? 대입할게. 됐음? y 대신에 x를 다 넣어버릴게. 그럼 이렇게 쓰겠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은 몇이었다? 1. 그럼 x제곱이 1이래. 그럼 x는 몇인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럼 x가 1이면 y값 누군데요? 라는 질문에 여기 있잖아. xy. 같다며. 그럼 x가 1이면 당연히 y도 1일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y도 마이너스 1이겠죠. 몇 쌍 나옴? 두 쌍 나옴. 이게 절반 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x 빼기 y가 0이었다면 x, y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순서쌍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요. x 더하기 y가 0일 수도 있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잖아. 맞아? 받아들여? 그럼 뭐 해줘? 문자 소구할게. y 대신에 다 마이너스 x 넣어버릴게.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 따라올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제곱했잖아. 맞아? 그래서 플러스 x제곱 된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럼 정리합시다. 어떻게 돼요? x제곱이 3인 거지. 그럼 제곱해서 3 나왔어. x는 누굴까?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럼 x가 루트 3이면 그때 y값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잖아. x와의 관계. 그럼 y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누구예요? 플러스 루트 3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4개 뭐 해야 돼? 다 써야 돼요.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적당히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동치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1차와 2차로 나오든 2차와 2차로 나오든 딱히 어려워하거나 힘들 건 없어요.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787번 문제.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좀 보고 이렇게 따봉도 좀 눌러주고. 네. 갑니다. 787번 문제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해서 좀 줬죠. 자, 봐봐봐. 이거 몇 차식이에요? 몇 차식이에요? x로 보든 y로 보든 둘 다로 보든 뭐가 돼? 2차. 여기는 2차랑 2차 연립하네. 그럼 분명히 뭐가 보이냐? 1차식 둘이 곱하면 0꼴이 보일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안 보이면 옛날 문제야. 요즘에는 이거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이거만 보니까. 그럼 자, 문제도 준 첫 번째 등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어떻게 되죠? 2x-y. 야우. x-y. 유. 됐죠, 이렇게. 그럼 결론.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이라면 우리 지금부터 y를 다 2x라고 바꿔서 말해도 되겠다. 그치? 그치? 안 돼? 대입하자. 뿅. 됐죠? 대입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4. 그러면 x제곱이 4인 거네요. 그럼 x는 누구니? 2 아니면 마이너스 2였겠죠? 그럼 x가 2라면 그때 y값은 누군 거야?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4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4. 해서 두 쌍 보임. 절반 풀었습니다. 그럼 계속합니다. 두 번째 상황. x 빼기 y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곱해서 0이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 y가 x랑 같은 값이야. 뭐 해줘? 대입해서 문자 소거하자고. 그럼 대입합니다. 5x제곱 빼기 x제곱은 4. 그럼 4x제곱이 4네요. x제곱이 1인 거죠. 그럼 x는 누구?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x가 1이면 y는 누굽니까? 여기 있죠. x의 관계식. x가 1이면 y는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되겠네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쓰셔야 답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답 어떻게 써요? 지금쯤 쓰면 돼요. x는 2고 y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고 y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4개를 다 말해줍시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문제 유형들 풀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주니까 이게 수치가 촉박하네. 자, 그럼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827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를 구해주세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말했네요. 그럼 해 그냥 구하면 되지 뭘.
해 구하자. 어떻게 하면 되게? 문자 소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씩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y는 3 빼기 x랑 같은 거잖아. 그냥 x 넘겨버려. 그래서 뭐해? y 다 대입해 여기다가. 다 대입해버려. 그럼 문자 소거됐잖아. 됐지? 끝. 각자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3 빼기 x 더하기 2에 3 빼기 x제곱. 이것은 10입니다. 아이고 문자 소거됐네. x가 구할 수 있겠다. 자 전개 천천히 할게요. x제곱 6x 마이너스 2x제곱. 됐죠? 그 다음 자 2가 있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10은 0인가 봐. 됐죠? 자 정리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플러스 2x제곱 없어지죠? x제곱만 남고요. 자 그 다음 6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x죠? 그럼 마이너스 6x 되겠네. 자 마지막 상수입니다. 여기 18이죠? 빼기 10이네요. 플러스 8이겠다. 얍 됐죠? 그럼 결론 x 빼기 4 x 빼기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자 x는 누가 옵니까? 4 또는 2가 오겠죠? 그럼 x가 4라면 그때 y 값은 누구예요? 여기 있죠. y는 마이너스 1. x가 2라면 y는 몇이에요? 1이겠네요.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봐. 이거 다 곱하래. 다 곱해. 몇입니까? 네, 마이너스 8입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소거만 잘해주시면 된다고. 자, 뒤로 가볼까요? 833입니다. 네, 834입니다. 그럼 834로 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니? 이 해를 곱한 값의 최대와 최소를 말하래. 그럼 결론 뭐 하라는 거야? 해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해를 구해달라고. 해 구하자. 해 구하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쓱 보면서 드는 생각 여기입니다. 아 x제곱 빼기 y제곱은 0는 0꼴 보이죠?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네요.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받아들임?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둘이 곱해서 0이니까 나눠서 말하면 돼. 첫 번째 x 더하기 y가 0이라면 다시 말해서 나는 y 대신 마이너스 x로 다 바꿀 수 있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 대입해서 문자 소거합니다.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그럼 x제곱이 4네요. x제곱은 1이겠습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나옵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그럼 x가 1이면 그때 y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y는 몇일까요? 플러스 1. 됐죠? 두 번째. 이번엔 x 빼기 y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그냥 x랑 같은 거네. 대입해서 문자 소거합니다. 그럼 y 대신 x 넣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그럼 다시 x제곱이 몇인 거야? 2인 거네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올 수 있겠지? 그럼 x가 루트 2면 그때 y는 몇인 거야?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그때 y 몇인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됐습니까? 복잡해요? 근데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자, 나는 근이 지금 4쌍이 나왔는데 x하고 y 둘이 곱한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되냐? 곱한 값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2. 그럼 결론. 두 근을 곱해서 올 수 있는 최대값 누구? 2.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을 뭐 해줘? 더해주세요네요. 몇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답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만 딱 더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 문제 정도는 주말에 안 끊어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유형 11번까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숙제는요. 문제 풀어 오시고 틀린 거 고쳐 오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